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동파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관리 전문 업체인 토닥의 이환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빌딩 케어 서비스 토닥 이한준. 대표님, 이제 12월 접어들었기 때문에 동파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동파 한번 터지면 뒷감당하는 수리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매년 오는 겨울인데 겨울에는 어떤 것들을 예방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파라는 게 뭔지부터 일단 설명드리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면서 일단 동파는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를 이제 넘어갔을 때는 좀 관심 깊게 시설물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그거는 이제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 단계는 영하 10도에서 15도가 이틀 이상 연속됐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동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는 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이 되면 건물 전체가 다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나요? 크게 심각 단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년 전에 영하 15도가 거의 일주일 이상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그랬나요? 예, 서울 전역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보통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가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엔 이상기온이 많아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동파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기온 떨어지면 너도나도 동파를 준비하려고 뒤늦게 막 난방 뭐 열기구라든가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막 구입하다 보니까 그때 뭐 품귀 현상으로 해가지고 다 품절내고 뭐 그러잖아요. 딱 그때가 이런 이 희귀 현상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쯤 움직이면 됩니까? 저희는 11월 초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뭐 염화칼슘이든 기구들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예, 뭐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비치해 놓으라는 얘기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동파가 되기 전에 미리 체크하면서 예방해야 될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에는 각 층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겨울철 오기 전에 방열기라든지 난방 기구를 없는 데들은 이제 비치를 좀 해주시고, 이제 소장님이 있거나 임차인들 통해서 온오프를 좀 체크하시고, 공실인 경우에는 타이머 설치해서 이제 시간마다 이제 돌아가게끔 매번 돌리시면 전기요금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타이머에서 이제 추운 시간이 보통 새벽 1시 아니면 12시부터 뭐 3시까지 정도, 해 뜨면 그래도 내부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타이머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난방비를 좀 더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동파를 예방하기 훨씬 낫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해놓는 거하고 안 해놓는 거하고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뭐 보수 비용은 제품 비치하는 비용의 3-4배는 이상 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에 손상이 계속 가게 되면 건물에도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소화전 물탱크가 있는데, 이제 그 물탱크는 저수조가 몇 톤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하고는 조금 위배가 되긴 하지만 그 물들이 나중에 얼었다가 봄철에 팽창하면서 배관이 나오는 그 이음부에 균열이 생기고 이제 틈새가 벌어지면 누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재를 물탱크 겉으로 감싸고, 어떤 건물들은 물을 간혹 빼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겨울철 되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건 소방법에 하재가 나면 물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재하고 열선을 좀 이음부에 잘 감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외부에 특히 주차장하고 옥상에 청소한다고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쓰시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그 설치하신 작업자나 관리소장한테 그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밸브를 꼭 위치를 확인하시고, 밸브를 잠근 다음에 수도꼭지의 물을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오면 다시 수도 개방하고 물을 쓰시면 되는데, 위치를 모르시거나 없을 때는 새로 만들어서 밸브를 꼭 잠궈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배관 안에 고여 있는 물이 얼고 팽창하면서 이제 이음부에서 터진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소화전은 크게 온도 때문에 상관은 없고, 옥 외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물탱크로 물을 다 쓰고, 그래도 물이 부족할 때는 소방차가 와서 그 옥 외 소화전에 물을 꽂고 호스로 물을 끄는데, 보온재를 잘 감싸 놓아야, 그래야지 거기도 이제 동파가 되면 물이 엄청난 양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차장 바닥이나 보시면 수도 계량기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꼭 커놓으시라든지 보온재 같은 걸로 꼭
빡빡하게 감싸 놓으시고 겨울철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빗물이 수도 계량기 함으로 들어가면 콘 옷들, 젖은 옷들은 버리고 좀 교체해주고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네. 그런 일들을 좀 관심 깊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 겨울철에 상주를 안 하시면 이제 임차인들이나 관리자들이 보실 수 있게끔 승강기나 건물 입구에 이렇게 게시해서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안내물을 예. 부착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건물주가 상주하지 않는 건물이 더 많잖아요. 네. 예, 특히 상업시설로 개발되어 있는 꼬마 빌딩, 아니면 리테일 사무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임차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알아야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라든가 안내를 좀 잘해서 당신들도 동파가 나면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힘들어진다. 네. 관리 잘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안내물을 부착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들에게 일일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제 전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임차인도 관리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이지만 안내를 해주시면 경각심을 꼭 가지게끔 이 전용부는 임차인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용부는 임대인이 좀 관리를 해주시되 그게 안 된다면 가까운 임차인이든 가까운 분께 의뢰를 해서 한번 점검은 하고 문제될 걸 미리 방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탱크라든지 수도꼭지에 방열기처럼 열선을 이음부에 깔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설치했을 때는 따뜻한 온기가 가기 때문에 수도꼭지나 소화전 이런 데 얼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발열 현상이 있어서 그 열선의 보온재가 발열이 되면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찬데 보온재 안에 열선은 뜨겁기 때문에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아랫집 천정으로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작동이 안 될 때는 그 결로 생긴 수증기가 얼어서 또 동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열선을 깔아 놓으신 데는 온오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만져보셔도 되고 이제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상 작동됐는지 보온재가 좀 녹은 부분이 있는지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하셔서 새로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건물보다는 낡은 건물이 동파가 더 많이 되죠. 아무래도 연안들이 있으니까 구축들이 더 발생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신축도 비어있는 곳들은 이 구축은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신축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 그래도 건물 관리를 꽤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쭉 건물 관리하면서 있었던 동파 관련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옥 외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3년 전. 키보드가 한참 추웠다고 했던 거 3년 전. 네. 그때 옥외 소화전에 밸브가 있습니다. 잠금 밸브. 그 꼭지가 터지면서 그 바로 옆에 승강기 비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밤새도록 그 승강기 비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 비트에 물이 제 허리 정도 물이 차서 새벽 2시에 그 건물 뛰쳐나가서 작업자 불러서 호수 가지고 와서 물 빼고 말리고 승강기 업자 불러가지고 고쳤던 게 일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 빼내고 그다음 물기를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잖아요. 그러면 2차 피해는 임차인들이 승강기를 못 쓰기 때문에 그 건물이 7층짜리였는데 7층의 임차인은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경우가 한번 발생되죠. 출근하면은 점심 먹으러 안 내려오겠는데요. 그러면 2차적으로 영업 손해라든지 임대료나 이런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본인이 자가 관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자가 관리하는 신경 쓰기 싫다 아니면은 누가 맡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토닥에게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동파 장마철에는 누수나 저희가 사전에 체크하면서 점검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면서 돈 받으시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상담하면 무조건 관리 맡겨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맡겨보시고 사진 체크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이완준 대표님한테 왜 드렸냐면은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빌딩로드 TV 구독자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 영상만 보시고 다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가지고 이완준 대표랑 미팅하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개별 건물들마다 동파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완준 대표가 뭐 삐등도 TV 보고 연락했다라고 하면 또 직접 방문도 하셔가지고 또 네. 컨설팅 해드리고 상담해드릴 거 아니에요.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 가지지 마시고 비용은 무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시는 게 마음에 드시면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동파 예방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토닥 홍보도 좀 하라고 제가 이한준 대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얼마의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돈을 받고 어떤 조건으로 파실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잘못 자라면 흑화되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처럼 건물도 똑같이 태어난 것과 자라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건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